대구 경북의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심각한 수준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더 이상 확산세를 막기 어려울 정도로 방제가 불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기후변화 적응 차원에서 범정부적인 소나무 재선충병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녹색연합 자연생태팀 김원호 활동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지역에 대한 현장 보고서를 냈는데요. 소나무 재선충병이 이렇게 확산한 이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이 3차 확산 시기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2014년 요때쯤에 확산이 막 되면서 예산이 좀 많이 커지고 방제 작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2017년부터 좀 확산세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2019년을 기점으로 예산이 좀 많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방제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한 효과는 5년이나 10년 후에 좀 영향이 보이는데, 예산이 계속 줄다 보니까 그 효과가, 방제 효과가 좀 줄어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기후변화 관련해서 이 소나무 재선충하고 매개충이 활동하기에는 더 유리한 기후 변화가 된 거죠. 또 한편으로는 서식지 적합성이라고 해서 북쪽으로 갈수록 이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의 활동 범위가 서식지가 좀 적합하지 않은 상태로 해서 이 남부 지역 중심으로 활동을 하는데 점점점 북상하게 되는 서식지가, 그래서 결국 매개충에게는 더 유리한 조건, 매개충에게 유리한 조건이 되니까 재선충에게도 더 유리한 조건이 되었고요. 근데 소나무 자체로는 그 겨울 가뭄과 기후 스트레스를 계속 받다 보니까 누적되어서 취약한, 생육 과정이 좀 취약한 상태로 좀 누적된 상황이 있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최근에 역시나 기후 변화로 인해서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산불로 인한 고사목이 증가하다 보면은 그 고사목에 다시 또 이 매개충들이 알을 낳고 더 산란하게 더 유리한 과정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다시 크게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감염이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 방제라는 개념이 무색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극복 방안은 없는 겁니까? 일단은 지금까지의 방제 방법 자체가 그 대규모로 나무를 벌목하거나 예방약을 놓거나 아니면 나무를 벌목한 자리에 훈중 약품 처리하는 방식이었는데, 문제는 그 종합적인 전략과 어떤 전국적인 어떤 면접, 지도를 확인하고 어디까지는 어떤 방식의 방제를 하고 어디까지는 뭐 일종의 방치를 해도 어디까지는 그냥 놔둬둔다, 어쩔 수 없다 이 확산세는, 하지만 어디까지의 숲은 꼭 살린다, 이런 전략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감염목이 확인되면 잘라버리는 상황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감염 확산세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있는 게 아니라, 감염이 보이면 그냥 그거를 대응하는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미 감염된 나무에는 수많은 성충들이 있고, 그러면 혹여라도 한두 그루가 남아 있으면은 그 성충들이 또 다시 다른 나무들을 감염시키게 되고, 이렇게 자꾸 따라가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컸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모든 소나무를 다 살릴 수 없다면 꼭 살려야 되는 소나무 숲은 어디고, 그다음에 감염이 되는 상태로 그대로 둔다고 하더라도 이 소나무 숲이 황폐해지면서 생기는 생태적인 악영향이 있고,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재난, 산사태 같은, 산불 같은 어떤 영향들이 있을 테니까, 꼭 방제 예산이 아니라 어떤 지역에서는 재난 대비 예산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방법이 있고, 어떤 지역은 어디까지 소나무 숲을 살릴지, 그럼 살린다는 결정을 했으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방제선을 쳐서 작업을 할지, 그런 고민들을 좀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좀 현재는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녹색연합 자연생태팀 김원호 활동가와 함께했습니다.